안녕하세요. 소변시온TV 윤성국 원장입니다. 방광염 환자 중 3명 중 1명은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방광염 환자들의 항생제 내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3년째 방광염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항생제를 먹으면 금방 나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강한 항생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시질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방광염이 재발되면서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점점 더 치료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단순 방광염도 치료가 어려워지고 결국 삶의 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방광염과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서 소변색을 확인해 보세요. 소변이 진한 황색이라면 이미 방광의 기화작용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방광은 우리 몸에서 기화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방광을 단순한 소변 저장소가 아닌 인체의 수분대사를 관장하는 중요한 장부로 봅니다. 특히 방광의 기화작용은 우리 몸의 음양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기전입니다. 이는 수분을 기로 변화시켜 체내 순환을 돕는 과정입니다. 방광의 기화작용은 크게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방광 점막을 보호하고 세균 증식을 막습니다. 둘째, 방광 주변 조직의 면역력을 높입니다. 셋째, 소변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 이 기화작용이 약해지면 방광 점막의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재발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방광염이 재발할수록 항생제 내성이 심해지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항생제 남용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러스성 감기에는 항생제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장내 유익균을 줄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성균을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의 기화작용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화작용을 3초 중 하초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하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수분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방광 점막이 건조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점막의 방어력이 떨어져서 세균이 쉽게 자리 잡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습관이 이 기화작용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고 습한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거나 차가운 얼음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업무에 집중하느라 장시간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기화작용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기화작용은 더욱 약화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이 면역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특히 비장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방광의 기화작용도 함께 떨어집니다. 비장은 수습을 조절하고 신장은 방광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수면이 부족해진 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도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WHO 보고서를 보면 항생제 내성은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로감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시프로플록사신의 내성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내성률이 20%였는데 2020년에는 45%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거의 절반의 환자가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한의학에서는 방광염을 치료할 때 3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방광의 기화작용을 정상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전자, 목통 같은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약재들은 방광의 기화작용을 높이고 염증을 직접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비장과 신장의 기능을 함께 강화합니다. 그래서 백출, 백복령 같은 비장을 도와주는 한약재와 숙지황 상수유와 같은 신장을 보강해주는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광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기청군 같은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세균 번식이 억제되고 염증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한약은 항생제와 달리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용할수록 방광 점막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재발을 막아줍니다. 또한 한약은 장내 유익균을 보호하면서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찬 음식과 찬 곳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찬 것은 방광의 양기를 빼앗아 기화작용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찬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방광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방광 주변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방광경락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면 방광의 기화작용이 강화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서 방광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체온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허리와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수분 섭취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일곱째,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휴지로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항생제 없이도 방광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대증 치료에 치료하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이라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광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화작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간 방광염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질병은 결국 인체의 자연 치유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광은 기화작용 중에서도 하초의 중심 장부입니다. 이 하초의 기화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방광염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화작용을 회복시켜 스스로 치유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기화작용이 회복되면서 방광염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의료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항생제의 오남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광염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과다 사용했다가 더 심각한 내성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방광염에 대한 항생제 내성이 심해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불필요한 항생제 남용, 방광의 기화작용 약화, 그리고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입니다. 특히 기화작용의 약화는 방광 점막의 방어력을 떨어뜨려서 항생제를 써도 재발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으로 기화작용을 높이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만성 방광염은 단순히 약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